이전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살펴보면요, 몇 가지 패턴이 존재했습니다. 맨날 초반에는 사이버트론이 위험하다고 말하고 오토봇들이 지구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인간들과 트러블이 생기다가 디셉티콘이라는 공토 계정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오토봇과 인간은 연합합니다. 누구보다 멋있게 등장한 옵티머스 프라임은 등장할 때만 멋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적한테 당하고요. 다른 동료들이 고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부활해서 막타를 날리며 자기가 모두를 다 해치운 것처럼 온갖 멋진 대사를 다 날리며 영화를 끝냅니다. 트랜스포머 2까지는 그래도 참고 봤던 것 같은데요. 트랜스포머 3부터는 너무 이 패턴이 반복되니까 세계관이 식상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범블비도 좀 걱정했던 게 사실인데요. 기존의 트랜스포머 패턴을 깼다는 점에서 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기존의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제작한 마이클 베이 감독이 아닌 트래비스 나이트라는 감독이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감독이 바뀌다 보니 영화의 느낌도 확 다르더라고요. 일단 트랜스포머 5까지는 오토봇과 디셉티콘의 대립이 주된 세계관이었는데 이번에는 인간 스토리의 비중을 확 늘리고 인간과 로봇과의 교감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10대 사춘기 소녀가 겪은 트라우마를 주된 소재로 세계관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역대 어떤 트랜스포머 세계관보다 특이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 부분에서는 1점을 부여했는데요. 솔직히 스토리를 풀어가는 과정까지 신선한 건 아니었어서 스토리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다 챙겨본 사람이라면 범블비가 인간한테 정이 많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주인공 소녀를 돕는다는 설정은 어느 정도 예상된 전개였습니다. 그리고 10대 사춘기 소녀가 부모와 갈등을 겪고 어린 시절에 겪은 트라우마를 극복한다는 설정도 기존의 영화에서 많이 봤던 소재다 보니 좀 진부하게 느껴졌습니다. 오토봇이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디셉티콘을 물리친다는 설정도 기존 트랜스포머 세계관에서 봤던 패턴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부분에서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는데요. 다소 진부한 스토리를 풀어내는 방식은 상당히 재밌었어서 연출적인 부분은 좀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영화에서 범블비 진짜 귀엽고 사랑스럽게 나왔고요. 코믹적인 요소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실 어른이 보기엔 좀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영화관에서 애들이 진짜 재밌게 보니까 과연 어른의 시점에서는 영화를 평가하는 게 합당한 걸까? 내용이 어렵고 무겁기만 한 영화가 무조건 명작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기존에 존재했던 세력과 세력 간의 커다란 대립이 아닌 소수 대 소수의 대결이라는 설정이 영화를 더 아기자기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쉬운 스토리 전개가 아이들을 타겟으로 잘 삼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출적인 부분에서는 1점을 부여했는데요. 캐릭터 부분에서도 범블비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서 1점을 부여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무조건 숫자가 많은 건 좋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 시리즈까지는 등장인물들은 되게 많은데 싸우는 게 너무 난잡하다 보니 누가 누구랑 싸우는지 구별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등장인물이 적은 대신 각 등장인물마다 큰 비중을 부여했고 그렇다 보니 떡밥도 깔끔하게 회수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치한 설정이었지만 아이들은 유치한 걸 좋아하고 역대 어떤 트랜스포머 시리즈보다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10대 사춘기 소녀가 겪은 트라우마를 극복한다는 설정이 신선한 건 아니었지만 SF 영화에서 이런 시사적인 부분까지 생각했다는 게 대단하고 생각돼서 시사적인 부분에서도 1점을 부여했습니다. 소재가 고갈된 것 같아서 앞으로 나올 트랜스포머 시리즈가 걱정되긴 하는데요. 차라리 예전이랑 똑같이 만들 거면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세계관이 크다고 영화를 잘 만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